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는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편파 은닉행위 케이스 6개 중에 3개를 했고요. 오늘 나머지 3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가장근저당을 적발한 사안입니다. 부당이득 환수, 부인 청구를 이제 포기하고요. 불허가로 종결했습니다. 사안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경매 브로커와 공모하여 처남댁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가장근저당 채권을 창설하고 아울러 처남댁 명의로 낙찰을 시도하였으나 입찰보증금 10%는 몰수만 당했습니다. 처남댁 명의로 4억 원의 공정증세에 기하여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처남댁 윤 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재산이 없음이 명확하여 부인 청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재산 은닉으로 봐서 면책 불허가로 보고하고 종결했습니다. 사안은 쭉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요런 수법으로 하는구나 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부인 청구 과정에서 화해계약이 됐으면은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채무자가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면책 불허가로 종료한 사안입니다. 5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파행위인지 은닉행위인지가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부인 대상은 무조건 됩니다. 61기고요. 2016년 6월 7일 선고가 됐습니다. 딱 4년 됐네요. 79년생 남자고요. 신청 당시 만 37세입니다. 채무자 폐업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친구와 동업으로 신발 판매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동업으로. (2015년 10월경) 영업장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반환받아 사채업자에게 변제했습니다. 약간 편파성이 있죠. 2016년 1월경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면서 재고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발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동업자인 친구가 대물 반환받음. 서로 이제 동업 정산을 하면서 그 물건은 친구가 가져가 버린 거죠. 사실은 이 두 행위는 모두 일반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고 좀 심하면 면책 불허가도 내릴 수가 있어요. 채무자의 어떤 그 재산을 완전히 불이익하게 채권자한테 처분하는 행위로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이전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아반떼 차량을 2015년 1월 9일 이제 무상으로 명의 이전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7년차 정도 됐잖아요. 8, 9, 10, 11, 12, 15까지. 그럼 이 아반떼 승용차가 만약에 근저당이 없어서 환가 가능성이 있다. 환가 가치가 있다. 그럼 부인 대상 가능성이, 부인 소송을 하든지 화해계약을 체결했어야 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3가지 사항을 압박을 하니까 채무자는 2016년 7월 5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책 취하를 했죠. 그래서 면책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분은 다시 제도의 파산이라 그래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파산 및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의 대법원의 입장이고 실무상 이거를 아주 엄격하게 유지하는 판사님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간혹 동일한 사항 같은데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근데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외예요. 그거는 면책 부재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약간 뭔가 다른 사정이 개입됐다든지 채권자가 변경했다든지 추가됐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이런 원칙적으로는 이 이후에 이제 면책을 못 받았잖아요. 그쵸? 불락, 취, 귀신 5가지라 그랬죠. 불허가, 낙, 누락한 경우, 취하한 경우, 면책 기각받은 경우, 아예 신청, 채권자 파산에서 채무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요 불락, 취, 귀신 요 5가지는 제도의 파산이기 때문에 아주 제도의 파산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는 종료 의견. 면책 절차는 이제 면책을 취하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타 종국으로 처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 대리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왜 선임했는지 신청 대리인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7기고요. 2016년 12월 6일 선고됐습니다. 74년생 남자입니다. 신청 당시 만 42세입니다. 4년 전이네요. 파탄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위는 채무자는 2008년부터 2015년경까지 약 7년간 음식점, 당구장, PC게임방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몰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경 중간이죠.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별거하면서 지급한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이 있으나 배우자는 당시 아이들과 필리핀 유학 중이었으나 채무자 사업 실패로 교육비, 생활비 등이 송금을 중단하자 귀국 후 친정 오빠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벌거 중이고 채무자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거나 지인이 집을 전전한다고 진술함.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거겠죠. 여자는 오빠 집에서 애들 데리고 이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아는 사람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전하는 거죠. 뭐 배우자에 대한 해외 교육비와 생활비 월 500가지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것도 파탄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에듀푸어라 그러죠. 에듀 교육, 에듀케이션을 줄여서 뭐 하우스푸어, 집을 샀다가 망한 경우, 그 다음에 렌트푸어, 과도한 어떤 세를 구해서 월세를 많이 내다가 좀 파탄된 경우, 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에듀푸어죠 이게. 2번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2012년식, 이게 2016년인 거 염두에 두십시오. 2012년식 그랜드 체로키 차량, 주행 기준으로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는 약 3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채무자 명의로 좀 고급스럽게 살았죠. 보유하고 있으니까 환가를 해야 되죠, 당연히. 3.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상당 기간을 채무자가 불입하였고 2011년경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됐어요. 현재 대출금을 제외한 순보험 해약 환급금은 약 3,033만 원입니다. 일부를 좀 화해해야 되겠죠. 이게 뭐 배우자 명의의 어떤 보험 계약이라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진 이후에도 계속 그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고 있어요. 그럼 이 재산은 배우자의 고유 재산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인가요? 이렇게 좀 불분명한 재산이 많아요. 아니면 공동성이 명확한 재산이 많습니다. 이거는 배우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이런 재산은. 그래서 이게 좀 덩어리가 크잖아요. 3,03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일부 좀 뭐 절반 정도, 뭐 아니면 1,000 정도라도 하해를 해야 되죠. 4번 채무자는 파산 신청 1년 내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서 1억 원, 자기의 어떤 신용을 속이고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조달하여 개인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 자원으로 사용하여 약 2억 원을 변제했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현재 5억 원 이상 잔존돼 있고 개인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서 사라졌어요. 요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채권자 정강, 심강 이걸 다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2015년 10월달, 12월 5일, 19일, 10월 4일. 다 10월달에 집중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10월달에 이게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어요. 정모씨, 강 친구, 지인들한테 야 너네 날 좀 도와달라. 그럼 내가 캐피탈이나 이런 데 이빠이 땡기고 너네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현금화해서 나 좀 빼줘. 은닉이죠 사실은. 이럴 때는 완전히 면책 불허가고요. 설사 이 정모씨부터 강모씨 4명에 대한 채권이 진짜 존재한더라도 이거는 워낙 그 편파성이 심하죠. 이거는 아예 그냥 하루 거의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 만에 돈을 다 땡긴 거예요. 2억 원을. 금융권으로부터 2억을 땡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완전히 몰빵한 거지. 1억 8,800, 600을. 2억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금융권 채무는 3억에서 5억으로 확 늘었죠. 그리고 배우자의 보험금 3천, 체로키 차량, 그랜드 체로키 3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만약에 채무자 거면은 얼마입니까? 1억 8천에다가 한 2억 4천 정도 짱박아 놓고
면책 들어온 거죠. 파산 면책.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송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있어요. 입금 내역에 대한 자료는 미제출입니다. 송금은 됐는데 과거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들어온 돈. 진정한 차용인지 추가 조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진정한 채권이라도 편파 변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도망갑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절대로 돈 안 내놔요, 이런 사람은.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15일 파산 및 면책 신청 취하하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관제인은 큰 거 놓쳤다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냥 한번 찔러 봅니다. 아, 뭐 파산 면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자기 변호사나 그 대리인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뭐 진단표다, 뭐 아이고 귀찮아, 그냥 일단 넣어줘. 그냥 대충 돈 뭐 주고 일단 넣어달래니까.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장 대충 선임해서 면담도 그냥 대충 하고 일단 찔러는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판사가 선고하죠, 당연히. 부채는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뭐 관제인한테 기록이 딱 오는 순간 계좌를 들여다보면, 그쵸? 놀랄 노짜죠. 아이, 안 되는구나. 뭐 관제인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체로키 차량도 어떻고 뭐 배우자의 뭐 보험이 3030인데 그 뭐 환가를 한대는 등 뭐 공동재산인 등 멍뚱한 소리는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친구들한테 빚을 갚았는데 내가 신세를 진 친구들한테 개인적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억을 땡겨서 돈을 갚았는데, 그쵸? 뭔 소리 하는 거냐, 응? 그거, 응?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사고가 틀리죠. 우리하고는, 일반인들하고는,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찔러보고, 그리고 어차피 면책을 못 받아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짱박은 돈으로 살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다른 뭐 명의로 사업을 하든지, 그쵸?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합니다. 통상적이면은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자기가 그 뭐 편파 행위는 그거는 관제인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보험이나 차량 같은 거 정도는 좀 환가를 응해서 하면은 뭐 그 정도 갖고도 환가를 하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돈 땡전 아픔 내놓기 싫어하죠. 이거 그런 것도 일단 명목상으로 이것도 차량은 다 하면 3천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한 1000에서 1500 하면은 한 4, 5천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편파 행위, 그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차량하고 보험이야, 그거 몰면 안 되잖아요. 그쵸? 5억을 면책해 준다는데 그거 뭐 그냥 떡밥으로 한 4, 5천 정도 툭 던져놓으면 그냥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한테 변제했다는 거 있죠, 이거를 아마 기획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를 딱 짜고서 척척척척 해서 해놓고 면책, 그쵸? 기획을 들어오니까 당연히 들어온 돈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뭐 아유 뭐 언제 껐습니다. 껐으면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뭔가 했어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하다못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친구한테 돈 꿔서 뭐 분양권을 샀다거나, 그래서 그 잔존물이 있는 형의 투자도 있고, 뭐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잔존물이 없죠, 그쵸? 뭐 주식 투자 실패하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죠. 근데 근거는 있죠. 뭐 부동산 투자는 잔존물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다시 또 꺼졌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잔존물이 있는 거면 근거를 못 대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근데 근거를 못 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주 큰 기획 파산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결. 면책은 이제 뭐 도망갔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는 불허가 의견도 안 내려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3개, 파산 신청을, 채무자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왜 취하는가, 8번째
8-2, 그러니까 9번이죠. 9번째 시간으로 케이스 3개를 아마 좀 가장 명확하게 이해된 시간일 거예요. 아, 저런 케이스가 있구나. 그쵸? 뭐 그런 케이스 갖고 관제인을 뛰어넘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다 팔자죠. 그쵸? 그거는 뭐 관제인이 조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개별 어떤 사정이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쏟거나, 그쵸? 아니면 관제인이 뭐 대충 조사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근데 이제 너무 명확한 거는, 눈에 띄는 거는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없죠. 그쵸? 일단 판사가 관제인이 넘어가려고 그래도 판사가 이거 뭐냐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관제인. 또 혹시 채권자들이 막 이의제기 하죠. 그쵸? 이거 부인 소송 해달라. 이 차량도 왜 안 파냐. 배우자 명의로 보험돼 있는 게 너무 많다. 그쵸?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은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편파행위, 은닉행위, 채무자들은 왜 파산면책을 신청을 취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